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시의 특화 설계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각 생활권마다 이렇게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중에서 초이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계획된 6생활권까지, 자, 그 특화 설계가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종시가 추구하는 어떤 그 도시 계획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가 아주 매우 중요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세종시가 뭐가 좋은 건가? 그리고 세종시의 강점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 세종시에서 한 3년 생활을 해본 경험과, 그리고 제가 이제 세종시에 관한 도시계획에 관한 그 연구를 많이 했겠죠. 이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세종시가 이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구나. 자, 그것을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컴팩트 시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지방 도시는 이제 외곽은 죽고 중심만 살아난다. 자, 그 중심은 컴팩트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에 외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지방 도시에서 외곽으로 확장하는 그 신도시들은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5대 광역시를 보면. 자, 그런데 조금만 떨어져 중심에서 옛날에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줄 때는 조금 떨어져도 그 외곽 신도시는 받쳐줬지만 이제는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조금만 떨어져도 구도심한테 밀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도심 안에 어떤 그 인구가 몰려 있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도시에 어떤 인구들이 정착을 해 있고, 그 가운데에 지하철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렇다 보면 구도심 재개발이 더 강세를 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물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습니다. 천안처럼 그 시청, 법원, 구도심에서 통째로 다 옮겨가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 또 그게 가능합니다. 불당지구를 만들고 그 앞에 신불당을 만들고, 청수지구인가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행정법원, 검찰, 경찰서 다 만들어서 또 하나의 또 택지지구를 만들고, 자,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상관은 없지만 구도심의 인프라, 행정기관을 다 그대로 놓고 배드타운만 옆에다 신도시다 만든다. 자,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고,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세종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컴팩트한 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종시에서 생활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생활권,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6생활권까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3생활권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3생활권에서도 3-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이 있는 거죠. 자, 3-1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대평동, 그리고 3-2는 보람동, 자, 3-3은 소담동. 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놨다는 거죠. 블락을 나누는 거죠. 3-1. 자, 근데 왜 이렇게 블락을 정해놨냐? 자, 그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블락을 정해놨냐? 자, 말 그대로 생활권이라는 겁니다. 생활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자, 그러한 걸 바탕으로 섹터를 정하겠다. 자, 그거라는 거죠.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생활권 안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자,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는 이제 아직 그 두 군데 걸쳐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행정복합시설,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 자, 이렇게 이제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권도 이렇게 항아리 상권으로 모아놓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평동 같은 데는 이런 데가 업무지구가 되겠죠. 이런 데가 업무지구가 들어서겠죠. 이제 고속터미널 들어서고 업무지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생활권 안에 초, 중, 그 다음에 행정시설, 그 다음에 항아리 상권, 그 다음에 어떤 직장 업무시설을 다 각각 집어넣어서 그 생활권 안에서 자족 기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범주화를 시켜보면 이게 아마 이러한 개념이 한 1세대, 이제 1생활권에서도 마찬가지죠. 1생활권에서도 이러한 범주가 세종시의 1세대 생활권의 어떤 정형화된 표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생활권 안에서
직장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상권도 있고, 어떤 초중고도 있고, 이제 일생활권 한번 보시죠. 초창기에 진. 자, 도담동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도담동이라는 게 지역이 있습니다. 도담동. 그리고 어진동이 있으면 바로 이 생활권 안에 직장, 중앙청사를 집어넣고, 앞에 뭐 당연히 이제 중앙공원을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 생활권 안에 개천도 만들어서, 방축천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웰빙 라이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또 만들고, 그리고 항아리 상권을 만들어서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그 커뮤니티 센터, 초중고를 이렇게 몰아놓고, 자, 이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직장을 얻어서, 이곳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 살고, 이곳에서 상권에 소비하고, 그 다음에 웰빙,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방축천을 걸으면서 하시고, 자,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도시를 컴팩트하게 개발했다는 거죠. 세종시 전체가 컴팩트한데, 자, 각 생활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 세종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 생활권 안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모든 것을 짧은 동선 안에서 시간의 소비 없이 삶의 질을 올리면서 어떤 그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가까운 거리에서 또 출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데 가서 또 병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자 그리고 시간이 남은 여가 생활을 또 방축천을 걷거나 중앙공원을 걷거나 자 이런 방향으로 도시가 컴팩트하게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사실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이러한 패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장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편리함을 잘 모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신도시에 가서 이러한 조건을 대입해서 초이스를 할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종이 이렇게 컴팩트하게 한 생활권 안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3-2 생활권 보람동 컴팩트가 잘 된 그 생활권 안에 컴팩트가 잘 된 도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이제 여기가 세종시청이 있죠. 이제 세종시청이 있으면 자 이 세종시청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블락에 많이 사시겠죠. 예를 들어 대평동에 사시고 소람동에서 사시고 하지만 이 보람동에 많이 산다고 볼 때 자 이분들은 여기에 이제 상권이 있는 거죠. 여기에 상권 보람동 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복컴이 있는 거죠. 자 복컴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복컴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이쪽으로 금강변으로 갈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뒷블럭에 자 이 뒷블럭에서 이 상권에 이제 초등학교도 뭐 이제 근접했죠. 여기 이제 이쪽에 초등학교가 어울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초등학교가 또 있죠. 이쪽에 보람초등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학교도 근접하고 상권도 근접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근접하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한 생활권 안에 세 가지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어쨌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학원에 갔다 와서 또 복컴에 있는 보람동 도서관을 가고 여기 또 파출소도 있고 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치원도 여기 다 있고 자 그리고 뭐 애들하고 이제 학원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다 부모님들이 요즘 보니까 부모님들이 여기서 여기 가도 애들을 차로 다 바래다 주더라고요. 방학 때라 그런지 자 이제 그렇게 동선이 짧으니까 부모님들이 편하게 바래다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다 컴팩트하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안에 다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담동도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섹터 안에 3-3 생활권인데 자 여기는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된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생활권부터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초, 중, 고를 한 섹터 안에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화된 스타일인데 초, 중, 고를 다 집어넣고 이 안에다가 공원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여기서 초등학교에 나와서 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고 공원을 통해서 이쪽 이제 길을 건너서 이쪽 학교로 집으로 가고 자 그리고 여기에 유치원이 있고 유아원이 있고 이쪽에 유아원이 또 생겼죠.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다 한 섹터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복컴이 있고 자, 이 복컴에 가서 아이들이 또 도서관을 가고 그리고 이 앞에 또 애들 학원가가 있죠. 애들이 누릴 수 있는 또 어떤 상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권이 있고 바로 요렇게 한 섹터 안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올 자리니까
자, 그리고 이쪽 한전이 들어올 자리니까 또 업무 시설도 집어넣고, 자, 직주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종은 그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컴팩트하게 만들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고운동 쪽이죠. 여긴가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중학교, 초등학교가 이 섹터 하나 다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복험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섹터 안에 상권, 그리고 행정시설, 초중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뭐, 고등학교는 조금 떨어져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블록에서 그 걸어 다니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고운동 쪽에는 업무 시설이 좀 빠진 게 조금 누락이 됐네요. 자, 이러한 생활권에서의 그 도시 계획이 어떻게 또 진화가 되냐? 또 사생활권 가면 또 다르게 진화가 됩니다. 자,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 자, 보십시오. 이 하나의 섹터 안에 복험을 넣고, 초등학교 넣고, 중학교 넣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이쁜 공원을 넣었겠죠?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두 단지, 그리고 요 디아트까지. 디아트는 여기 뭐 길 하나만 살짝 건너면 되니까, 왕복 2차선이니까. 요렇게, 그리고 옆에 요 상권이 있고, 자, 이렇게 컨셉은 똑같은데,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로를 줄여버린 거죠. 걸어 다니는 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성을 더 강화를 한 계획으로 진화가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생활권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거리비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공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아파트는 초품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중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공원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디아트가 보이죠. 여기서 여기 뭐 왕복 2차 이런 도로니까 건너면 바로 이제 초등학교니까, 자,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아이들의 안전성이 확보가 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 바로 상권도 이렇게 짧은 도로, 왕복 2차선,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건너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권들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선다. 자, 이렇게 들어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사생활권은 또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생활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활의 블록에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여기다 또 직장을 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벤처타운. 자, 여기 또 어마어마한 또 직장이 들어오니까, 여기 네이버 센터가 여기 들어오죠. 네이버 센터가. 자, 여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여기도 직주 접근이 가능하고, 각 생활권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세종시가 추구하는 도시 계획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자, 이게 이제 창업지원센터라고 하고, 이게 지식산업센터죠.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 인구수가 한 2,000명 정도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입주가 2,000명,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또 몇 개 짓겠죠. 계속 들어오면, 뭐, 이 사생활권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런 데는 전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도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컴팩트하게 진화를 하고 있다.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또 요즘 최근에 그 결정판이 바로 육생활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2번의 제작을 걸쳐서 여기서 방송을 해드렸죠. 자, 세종의 도시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 세종 행복도시의 중앙으로 이제 금강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중앙에 중앙공원, 센트럴파크를 아마 전국에서 완성되면 그 전국에서 가장 탑이 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물론 요 안에 이제 그 논두렁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빨리 없어져야죠. 공원을 중앙 센트럴파크를 짓는데, 여기에 수목원을 짓고, 여기에 호수공원을 짓고, 여기에 뭐 생태공원을 짓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또 그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뭐 빙상장까지 다 5만 가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공원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치가 좋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다 놓고서 모든 생활권의 사람들이 다 쉽게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생활권은 가깝고, 뭐 이 생활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충청동에 사시는 분도 가깝고, 뭐 고운동에 사셔도 차로 뭐 도 해도 파킹장에 놓고 걸어도 10분이면 오니까 먼 거리가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삼생활권에 있는 분들도 금강에 있고, 또 금강 보행교가 생기면 또 이렇게 바로 건너가서 또 이용할 수 있고, 뭐 사생활권도 역시 여기서 차로 가면 바로 수목원이니까, 다리만 건너면 수목원이니까 가깝고,
대평동에 계신 분들도 뭐 바로 갈 수 있고, 자, 이렇게 가깝게 도시 전체적으로는 이 공원을 중앙 센트럴파크를 누려라. 자, 누리면서 여가 생활을 즐겨라.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고요. 이제 그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그 각 생활권 블록에서 이러한 그 아이들의 그 안전한 환경, 공원과 행정시설, 상권이 하나가 밀착돼서 어떻게 진화가 됐나는 이제 6-4 생활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본격적인 시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특화 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기존의 그 택지지구에 그냥 평범하게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특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어떤 그 시설을 보강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신도시에서는 쉽게 시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행복청에서 주도를 하고, 그리고 행복청에서 행복청에서 LH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특화된 설계로 특화된 신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봐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도시를 보다가 구도심 재개발 들어가서 아무리 그 입지가 좋다고 해도 그 아파트만 새 거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주변은 뭐 또 원룸이나 빌라 지역들이 많고 그러면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도시를 보는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도시 가면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6-3은 뭐라고 할까요? 요 안에 공동 복합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교, 유치원, 복권, 뭐 운동장, 이것을 이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사시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를 시켰다면, 자, 6-4는, 자, 6-3은 또 한 단계 진화가 되는 겁니다. 뭐가 진화가 되냐면,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 생활권, 이 블락, 6-3 생활권 블락 전체를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독주택의 특화, 경사지를 활용한 주거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또 특화, 이렇게 진입 경관을 또 특화, 가로벽이라고 또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랜드마크도 만들어서 특화. 뭐 공원은 뭐 이제 당연히 특화를 하는 거고, 중앙부 공원은 경관을 또 특화, 차로는 또 입체 복합 개발을 하고, 6-3은 6-4보다 더 진화된 단계의 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쪽에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여기. 자,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애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수학을 들으러 뭐 2교시를 찾아가고, 대학교처럼 어떻게 학교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어떤 미국에 있는 학교처럼 운영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생활권 전체가 특화가 됐다. 이렇게 세종시는 도시가 계속 특화되고 있다. 한 단계 특화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도시에서 살다가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서 이러한 표준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지을 신도시에 적용을 할 것이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3기 신도시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적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자,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는 앞으로, 이제 각 생활권 블록에 6-4, 3생활권 블록에 특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용을 해왔고, 6-3에 본격적으로 다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1, 2생활권에도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5생활권에서는 완벽한 또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죠. 자, 계속 진화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 생활권에 대해서도 계속 보강을 하겠죠. 기존 생활권에 대해서도 어떤 특화, 어떤 생활의 어떤 편리함을 누리기 위한,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행복청과 LH에서 계획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세종의 발전성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인간이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신도시, 컴팩트한 신도시,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도시, 자, 그리고 어른들은 직장에 가까운 도시에서 가까운 상권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생활 밀착형이 되어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 그러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를 행복하게 누려라. 자, 그게 행복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